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수는 첫 번째 이 얼굴 폭을 맞추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코 받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귀 꺾임, 네 번째가 이제 귀 모음인데요. 이제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이제 고객이 뭐 불편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쓴 상태를 봐야 됩니다. 쓴 상태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제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제 저희 안경사들이 이 위 눈과 렌즈까지의 거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동일하게 맞춰졌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좁게 됐든 넓게 됐든 동일하다는 거는 좌우 균형이 맞는다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이제 이 VD라고 하는 이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한쪽이 얼굴 폭에 비해서 이 벌림각이, 템플의 벌림각이 좁아지면 이쪽이 이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교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이 테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들은 이제 뿔 소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경첩 부분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안경사들이 금속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 플라이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좋은 방법은 열풍 히터로 열을 가한 다음에 피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제 힘을 덜 줘도 되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 이제 경첩이 뭐 금속으로 됐든 뭐 아니면 전체가 금속으로 됐든 간에 열을 가한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요 경첩 부분, 템플을 늘리는 플라이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긴 플라이어를 씁니다. 한쪽이 좀 널찍하고 한쪽이 이제 이렇게 좀 뾰족한. 그래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벌려주게 되는 거죠. 힘을 가해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 열을 가한다든가, 또 여기에 이제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다 씌워놨지만 이제 플라이어에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너무 힘을 주다 보면 여기 이제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요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훅기를 사용해서 이제 훅기를 감싸 가지고 이렇게 피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폭에 맞게끔 이거를 먼저 조정하는 게 가장 이제 첫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있는 거는 조금 형태가 틀린데, 요 경첩에 요 나사를 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딱 맞게끔 이렇게 잡아서 이제 벌려주는 요런 이제 플라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경첩 부분을 잡는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잡으면 되고요. 물론 요것들을 또 쓰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이제 흠집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한 다음에 아까 말한 지렛대 원리로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힘주기가 조금 힘든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플라이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얼굴 폭에 있어서는 어떻다? 튀어나온 부분은 좁기 때문에 그쪽을 벌려주고, 반대로 이 VD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벌림각이 넓기 때문에 눈에 붙은 거기 때문에 이쪽을 좁혀주면 이제 이쪽이 자연스럽게 조금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얼굴 벌림폭을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코받침인데, 이 코받침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세 가지가 작용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사실 플라이어도 다 이제 쓰는 게 다 세 가지가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휘어진 마치 주걱같이 생긴 거는 뭐를 잡는 거냐면 요 패드암, 클링글스라고 하는 요 패드암을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거리를 조정할 때 잡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간 이제 밥주걱처럼 이렇게 쏙 들어간 이제 플라이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받침의 넓은 부분을 대고 쏙 들어간 부분은 뒤에다 해서 요걸 잡은 상태에서 이제 요 각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벌린 각을.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지만 일반적인 안경사는 요 도구 하나로
뭐 이 세 가지 조정을 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파져 있어요. 이거는 어디냐면 나사에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콧등에 닿는 면적을 이제 조정할 때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이제 플라이어입니다. 물론 이 플라이어가 이제 조금 비싸기도 하고,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다 구비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가지 중에 만약에 한 가지를 써야 된다면 요 이제 주걱형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요걸 쓰면 되는 거고요. 요 이제 벌림각도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받침은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 꺾임, 요거는 뭐 안경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풍 히터를 쓰는 방법이 있고, 또는 뭐 실리카게 이제 구슬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열을 달궈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풍 히터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풍 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가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태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열해야 되는 태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열풍 히터를 가능하면 쓰시는 게 꼭 맞고요. 그 열풍 히터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하루빨리 구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열풍 히터를 이용해서, 특히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제 가열을 해서 이제 지렛대 원리 똑같이 이제 굽혀주면 당연히 이게 이제 더 꺾이는 거고요. 반대로 요거를 더 이렇게 반대쪽으로 하면은 더 이제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귓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에 맞춰서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머리가 긴 여성 고객이라든가 이제 뭐 이제 모자를 쓴다든가 마스크를 쓸 경우에는 잠깐 이제 벗게 한 다음에 그 귀 뒷부분을 꼭 보시면서 피팅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태도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근용 안경이지만 요 끝부분이 사실 미세하게 이제 한 번 더 꺾여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근데 요 뒷부분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귀 뒷부분에 감싸주는 형식으로 피팅을 하는 건데, 요것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귀 뒷부분이 이제 그 앞부분보다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고, 또는 그냥 스무스하게 이제 유선형으로 그냥 형태인 분들이 있고, 반대로 요 안쪽이 쏙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뒷부분을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이제 귀 모음각을 조정하는 게 사실은 그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항상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을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에 따라서 튀어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귀 뒷부분들이 자꾸 이제 쓸린다든가, 귀 꺾임은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잘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착용감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요 귀 모음각이 어떻게 보면은 피팅의 최종적인 이제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얼굴 폭을 좌우 이제 균형에 맞게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확인하느냐, 눈과 렌즈까지 거리를 보면서 위에서 관찰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1번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코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더 많이 닿는다든가 아니면 또 안쪽으로 닿는다든가, 아니면은 안경 전체가 눈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그런 이제 세 가지를 보면서 코 이 받침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러내리는 정도, 또는 이제 이 사람의 요구도에 따라서 이 귀 꺾임각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꺾임으로 이제 귓바퀴 돌아가는 부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꺾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것들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제 이 측도폭이 너무 짧다든가 아니면 너무 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유두리를 이제 생각해서, 너무 짧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템플을 조금 자른다든가 아니면은 선택 때부터 좀 짧은 거를 골라 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너무 긴 경우에는 꺾을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꺾지 못하고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으로 이제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귀 뒷부분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한 번 더 이제 모아주는 방식으로 피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안경 피팅의 수순이고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풍 히터를 금속태가 됐든 뿔태가 됐든 꼭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항상 꺾는 부분의 반대쪽에 받침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꺾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힘을 간접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사실 조금 힘든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초보 안경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실수도 하고 힘들어하는데, 이제 힘을 간접적으로 준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막 이제 힘만 줘서 꺾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힘만 들고 조금 파손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꼭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요 손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좀 이용해서 힘을 간접적으로 주면서 단계적으로 피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힘을 꽉 줘버리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요 영상들을 피팅하는 이제 방법에 대한 영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고 이제 숙련이 되다 보면 이 과정을 거의 동시에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시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또는 피팅을 하면서 굉장히 난해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열풍 히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열풍 히터 종류가 사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처럼 그냥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온 다음에 또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제 옆에 버튼을 누르면 찬바람이 나와서 이제 좀 식혀주는 이제 그런 열풍 히터도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열풍 히터를 종종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이 많이 안 올라가서 쓰기 불편하지 않냐, 그리고 빨리빨리 피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도 20년 넘게 쓰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풍 히터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부분 가열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바람으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고급태를 이제 피팅하는데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열풍 히터 이렇게 형태를 보면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요. 이렇게 이제 템프를 조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열을 가해야 될 경우, 특히 이제 얼굴 폭이라든가 특히 뿔테 같은 경우들 이제 폭을 늘릴 때 자꾸 안경사들이 이제 브릿지를 손대서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뿔테 같은 경우 썼는데 폭이 안 맞아가지고 이 전면부가 뒤집어져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펴기 위해서 그냥 브릿집을 자꾸 손대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요. 이 경첩 부분, 이제 요 이제 끝 부분을 열을 가해서 벌려야만 이 안면각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 얼굴 폭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대신 이때 주의할 것들은 이제 렌즈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당연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폭을 조정할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 받침 같은 경우는 열풍 히터를 쓸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렇게 템프를 조정할 때, 요거는 이제 당연히 템프를 벌릴 때도 쓰고 또는 꺾을 때, 모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 짧게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적당히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보시면 금방 이렇게 벌어졌죠. 그래서
벌려주면 되는 거고요. 이쪽 템프를 조정할 때, 그 다음에 당연히 이 기 꺾임을 조정할 때는 이렇게 이 기 뒷부분을 조정해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그 다음에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쪽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더 꺾였죠. 이렇게 해서 피팅을 하면 되고, 또 하나 이거의 장점이, 열풍 히터의 장점이 부분 가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해서 이제 꺾인 각과 물론 이제 그 모은 각을 동시에 이제 제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열을 한 다음에 기 모은 각은 어떠냐?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커브를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줘 보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꺾어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가능을 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뒷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좌우를 보시면 한 번 더 꺾여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실무에서 사실 이제 피팅이 조금 잘못된 상태 또는 많이 틀어진 상태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이 전면 커브, 안면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좌우 얼굴 폭에 비해서 안경 폭이 이렇게 좁다 보면 이게 이제 뒤집어지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요 이제 경첩 부분을 조정해서 피팅을 하거나, 일부 테 같은 경우는 이 경첩 부분이 너무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이제 피팅이 전혀 안 되는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템플 부분에서 유선형으로 이제 이 부분을 벌려 가지고 모양상으로는 조금 이제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진 형태로 이제 꺾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보시면 제가 쓰는 안경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유선형으로 벌어져 있죠. 근데 이제 안경 선택을 조금 작게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더 많이 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흘러내림, 뭐 해부학적, 미용적 다 관련된 게 이 VD, 가장 중요한 VD가 있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는 게 사실 피팅 전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각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경첩이나 뭐 다른 템플 각도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꺾임 정도 등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